자, 이번에는 경금일간이죠. 경금일간이 5월 정사월을 만났습니다. 자,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미리서 해놨는데요.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경금일간이 계묘년 정사월을 만났죠. 자, 연에 보면, 먼저 천간을 보죠. 천간을 보면 연에, 자, 계수가 상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월의 정화가, 정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정사월이니까 4월은 이제, 사화가 이제 편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십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십성으로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이걸 좀 더 정확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경금을 계절물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알죠, 여러분? 열매. 이 열매라고 하는데, 이 열매는 봄에 꽃이 피면서 열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늦여름에 이제 완성을 한다고 보죠. 자, 이렇게 경금이 열매로서 완성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자, 그 중에서도 뭐냐면 병화. 그 중에서도 경금이 열매로서 완성을 한 병화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중요한 게 병화다라고 하는데, 자, 병화 태양빛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가장 어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병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계수죠, 계수. 자, 이 계수가 뭐냐면, 계수는 이제 나무, 그러니까 과일나무 줄기 속에 영양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공기 중에 수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낮에 태양빛으로 달궈진 열매가 밤에는 공기 중의 수분으로 차갑게 냉각시켜 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열매가 빛깔 좋게 익어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담금질한다 그래요. 차갑게 했다 식겁게 이래야만이 빛깔 좋게 익어간다. 맛있는 과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계수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계묘년이니까 경금에게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튼실한 열매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건이 왔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연애 계수가 상관이지만 경금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월에는 어떻게 되냐? 월에는 정화가 이제 정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경금에게 필요한 건 병화라고 했죠. 근데 경금이 이제 정화를 보면 자, 이런 얘기 여러분도 이제 아실 겁니다만은, 일단 여기에서 경금이 일단 정화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간목을 하나 더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들어봤을 건데, 벽갑인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아주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경금쇠로 간목 나무를 쪼개서 불쏘시개 지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보는 거, 간목을 보는 거 굉장히 좋게 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상상의 날개를 펼친 이론에 불과하고요. 경금이 정화를 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덜 익은 열매를 따서 시종자 삼으려고 땅에 묻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리수를 두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정사월인데, 4월은 여름이니까 경금 열매가 성장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경금일간에게 주어진 계묘년 정사월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자연현상을 끌어와서 물상적으로 표현해 봤고요. 자,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자극하고 또 이합집산하면서 변형이 되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천간원리 생극재화죠. 자, 먼저 정화가 오면서 이 정화가 오면서 뭐를 하냐면 이제 신금을 극하죠. 이 신금이 사주팔자에 있든 없든 일단 극을 합니다. 근데 자, 이 신금은 경금일간에게 뭐죠? 경금일간에게 이게 신금이 겁재죠. 자, 이게 극을 받으면 작용력이 마비되고 변형이 되는 거니까 경금일간에게 일단은 자, 겁재니까 일단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이게 일단 마비시키는 거니까 정화가. 자, 그리고 또 자극을 받으면서 뭐 하냐면 신금이 임수를 끌고 옵니다. 자, 임수는 식신이지만 경금에게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자, 이래저래 이랬다 저랬다 복잡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정화가 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화는 경금에게 결코 좋은 기운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에 정화는 또 임수하고 어떻게 합니까? 합을 하죠.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경금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자, 경금에게 불편한 기운이 서로 이렇게 서로 합해서 작용력이 일단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천간 기운을 다시 정리해 봤고요. 이 정리한 기운을 종합 정리해서 자, 분야별 운세로 한번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분야별 운세는 여기 사업자, 직장인,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 이제 이렇게 제가 미리서 정리를 했는데, 자, 이 내용대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부터 보면요. 자, 사업자는 이달에 급하게 서둘러서 진행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필요한 사업자금 융통이나 일의 진행은 일단 원활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을 보면은 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이달에 취업이 가능하고요. 직장 변동이나 업무 변동이 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변동이 주로 어떻게 해외 파견이나 지방 출장, 현장 근무 이런 일도 있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물운을 보면은 사업자나 직장인 모두 수익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많은 달이다. 그리고 이제 보상금이라든지 상여금 뭐 이런 식으로 뜻밖의 부가수익도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지출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에는 애정운을 보겠습니다. 애정운은 이달에는 그 갑작스런 만남과 이별이 있죠. 자, 짝이 없는 여성은 이성과 만남이 일단 좋은 달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자, 풍요 속에 빈곤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성과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이별하는 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건강운을 보면 자, 이동이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이동이 많은 일을 한다든지 또 여행이라든지 움직임이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일단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업무량이 많아서 또 체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달이니까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경금일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바로 신금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금일간이죠. 자, 신금일간이 계묘년 정사월을 만났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대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간을 먼저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일단 연애 개수죠. 연애 개수. 그 다음에 월에는 이제 정화.
개수는 식신이고요. 월에 이제 정화가 편관이죠. 정사월의 사화는 이제, 사화는 정관이죠. 정사월의 사화는 정관. 자, 이렇게 운이 와 있는데, 자, 일단 십성으로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이걸 좀 더 좀 정확한 방법으로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을 물상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시종자 들어보셨죠? 이 신금을 물상으로 보면 시종자라고 얘기하죠. 자, 시종자에게 필요한 조건들이 일단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조건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시종자한테 필요한 거는 정화입니다. 정화. 이건 이제 정화는 온도라고 얘기하는데 따뜻함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화가 시종자에게 일단 온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딱딱한 겉껍질이 풀어지죠. 그러니까 발화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정화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다음에는 뭐가 있어? 당연히 임수겠죠, 임수. 자, 임수는 이제 배양수. 일종의 말하자면 임수는 그 태아 속에 들어있는 양수 같은 거니까. 자, 신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운이다 일단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토는 뭐 정화하고 뭐 한 몸이니까 뭐 따로 분리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런 조건이 채워지면 다음에 이제 신금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적절한 계절이죠. 계절은 어떤 계절? 가을. 그 다음에 겨울이죠. 가을하고 겨울. 자, 이런 계절적 조건이 되어야 신금이 온전하게 발화하고 생명력을 갖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연에서 개수가 식신이죠. 자, 개수는 지상에서 수분이고 양분인데 신금에게는 정작 필요한 게 뭐예요? 지상에서 수분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수분이죠. 그게 뭐예요? 임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개수는 신금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죠? 경금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월에서 정화는 땅 속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라고 했죠. 그게 이제 복사열이고, 그래서 복사열이 되니까 보온토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화가 딱딱한 신금 씨앗을 풀어헤치고, 그래서 발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강압적인 편관의 모습을 그대로 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편관같이 강제성이 좀 필요하겠죠. 자, 다음에 정사월의 사화인데, 자, 계절로 보면 여름이죠. 근데 신금일간에게 정작 필요한 계절은 가을이고 겨울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신금일간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계절만 하다. 자, 신금일간이 천간 정화를 만나서 발화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직 때가 안 되었다 이 말이죠. 아직은 4월 여름이니까 좀 더 준비하고 계획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5월달에 신금일간에게. 자, 지금까지 신금일간에게 주어진 개묘년 정사월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자연현상을 끌어와서 물상적으로 표현해 봤고요. 다음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자극하고 이합집산하면서 변형이 되는지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천간원리 생극재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화가 오면서 정리를 할게요. 정화가 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신금을 자극을 하죠. 이제 극한다 그러잖아요. 신금을 극하죠. 정화가 오면서 신금을 극하는데, 자, 이렇게 신금이 일단 극을 받으면 일단 작용력이 어떻게 되나 마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탈출구를 찾게 되는데, 그래서 신금은 자신의 역할을 서둘러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진행을 서두른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일의 진행이 좀 빨라지게 되면서 그동안 또 유지해 왔던 일을 멈춘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에 정화가 오면서 또 뭐 하냐면 임수하고 이제 합을 합니다. 임수하고 합을 해요. 자, 이것은 신금 역할을 재촉하면서 1차적인 성과를 낸다라고, 성과.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니까 일단 좋은 거죠. 자, 이런 현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자, 이게 어떻게 운에서, 이런 현상들이 운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분야별로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야별 운세는 이렇게 미리서 정리를 해 놨는데, 자, 첫 번째가 사업자, 직장인,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 자, 이런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를 보면, 자, 사업자는 영업이나 서비스 관련 업종은 이달에 매출이 일단 상승한다고 보고요. 자, 상대적으로 매장 중심 장사라든지 사업은 어려운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이라든지 인터넷 교육, 뭐 교육 관련이죠. 그러니까 그 유튜브 관련 이런 쪽 일, 이런 쪽 사업, 이런 쪽은 이제 하는 사람은 이달에는 발전하는 달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도 마찬가지 사업자와 같은 업종이 일단 발전한다고 보고요. 취직이라든지 이직이 활발하게 일어난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재물운을 보면, 자, 바쁜 만큼 수익이 좋은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익과 지출이 모두 원활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보상금이라든지 투자 수익도 있는 달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여성은 그러니까 이성과 교류가 많은 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날 수 있는 달이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요. 자, 남자는 마음은 급한데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죠.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연인이나 부부는 이달에 다툼이나 갈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운을 보면요. 건강운은 활동이 많은 달입니다. 운동이나 여행할 때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신금일가 운세 알아봤습니다.